철딱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하는 날 1948년 8월 15일 날 지금은 철거됐지만 과거 여류가 중앙청이라고 부르던 건물에서 연설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그날 그 연설문에 기념사, 그러니까 건국 기념사의 전체를 읽는 거는 너무 시간이 걸려서 중요 부분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로 태어난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중앙청 광장에서 대한민국 정부 독립선포식을 거행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외국 귀빈 제시와 나의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8월 15일 오늘에 거행하는 식은 우리의 해방을 기념하는 동시에 우리 민국이 새로 탄생한 것을 겸하여 경축하는 것입니다. 이날에 동양의 한 고대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회복되어 40여 년을 두고 바라며 꿈꾸며 투쟁하여 온 결실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은 내 평생에 제일 긴중한 시간입니다. 내가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내 동포의 자주하는 정부 밑에서 자유 공기를 호흡하며 이 자리에 서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으로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대통령의 존귀한 지위보다 대한민국의 한 공복인 직책을 다하기에 두려운 생각이 앞서는 터입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기에는 앞길이 아직도 험하고 어려웁니다. 좀 건너뛰겠습니다. 이 건국 기초에 요소될 만한 몇 조건을 간단히 말하려 합니다. 첫 번째,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더디기도 한 것이지만 의로운 것이 종말에는 악을 이기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제도는 세계 우방들이 다 믿는 바요. 우리 친구들이 전제정치와 싸웠고 또 싸우는 중입니다. 세계의 안목이 우리를 들여다보며 역사의 거울로 채용하기로 30년 전부터 결정하여 하고 실행하여 온 것을 또 간단없이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제대로 성립된 정부만이 인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부입니다. 두 번째, 민권과 개인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이나 정부는 항상 주의해서 개인의 언론과 집회와 종교와 사상 등 자유를 극력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40여 년 동안을 외적의 손에 모든 학대를 받아서 다만 말과 행동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자유로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자유의 뜻을 바로 알고 존숭히 하며 한도 내에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상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기본적 요소이므로 자유 권리를 사용하여 남과 대치되는 의사를 발표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해서 이런 사람들을 탄압한다면 이것은 남의 사상을 존중히 하며 남의 이론을 찰고하는 원칙의 위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비와 선악이 항상 싸우는 이 세상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불의를 항상 이기는 법을 확실히 믿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서로 이해하며 협의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새 국가를 건설한 이때 정부가 안에서는 공고히 하며 밖에서는 위신이 있게 하기에 제일 필요한 것은 이 정부를 국민이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 손으로 세운 자기들의 정부임을 깊이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정부서 가장 하려는 바는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노동하며 고생하는 동포들의 생활 정도를 개량하기에 있는 것입니다. 새 주의로 모든 사람의 균일한 기회와 권리를 주장하며 개인의 신분을 존중히 하며 노동을 우대하여 법률 앞에는 동등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정부의 결심이므로 전에는 자기들의 형편을
개량할 수 없던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특별히 주의하려는 것입니다. 이 정부의 결심하는 바는 국제 통상과 공업 발전을 우리나라의 필요를 따라 발전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의 생활 정도를 상당히 향상시키려면 모든 공업에 발전을 하게 하여 우리 농장과 공장 소출을 외국에 수출하고 우리가 우리의 없는 물건은 수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즉 공장과 산업과 노동은 서로 떠날 수 없게 함께 병행 불패해야만 될 것입니다. 경영주들은 노동자를 이용만 하지 못할 것이요 노동자는 자본가를 해롭게 못할 것입니다. 6번째, 우리가 가장 필요를 느끼는 것은 경제적 원조입니다. 우리 전국이 기뻐하는 이날에 우리가 북편을 돌아보고 비감한 생각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거의 1천만 우리 동포가 우리와 민국 건설에 같이 진행하기를 남북이 다 원하였으나 유엔 대표단을 소련군이 막아 못하게 된 것이니 우리는 장차 소련 사람들에게 정당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요 다음에는 세계 대중의 양심에 호소하리니 아무리 강한 나라이라도 약한 이웃의 강토를 무단히 점령케 하기를 허락한다면 종차는 세계의 평화를 유지케 할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결론으로 오늘의 지나간 역사는 마치고 새 역사가 시작되어 세계 모든 정부 중에 우리 새 정부가 다시 나서게 되므로 우리는 남에게 배울 것도 많고 도움을 받을 것도 많습니다. 모든 자유우방들의 후의와 도움이 아니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키 어려울 것입니다. 이 우방들이 이미 표시한 바와 같이 앞에도 계속할 것을 우리는 길이 믿는 바이며 동시에 가장 중대한 바는 일반 국민의 충성과 책임심과 굳센 결심입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우리로는 모든 어려운 일에 주저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며 장애를 극복하며 이 정부가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서서 끝까지 변함이 없이 민주주의의 모범적 정부임을 세계에 표명하도록 매진할 것을 우리는 이에 선서합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네, 이렇게 끝나는 그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행사에서의 그 선언문, 건국 선언문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것이 전문 전체를 읽어드린 것은 아니고 약 분량을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여서 그 발췌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경향신문이 48년 8월 16일, 18일, 19일자에서 그 전문을 수록하고 있는 것을 정리한 결과이고요. 그동안은 이 건국 기념사가 일부만 알려지다가 경향신문 이 8월 16, 18, 19일자가 발굴이 되면서 전문을 이제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그 건국 기념사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떤 그 장점을 어려움이 많지만 결국은 우리가 따라야 될 어떤 정치 이념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고 또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 들어가 보면 그 사이에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달에 이 말을 하고 나서 지금 72년이 지났나요? 2020년.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가 이룬 게 많죠. 중간에 보면은 그 세계 나라의 문호를 개방해서 우리가 모자란 것은 수입하고 또 우리 창고에 있는 것을 곳간에 있는 것을 해외에 수출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결국 그 얘기는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 주도 산업화를 하면서 이루었죠. 그래서 노동자들과 자본가들이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저는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갈등도 많았고 여러 가지 부딪히면서 서로 막 양보하지 않는 모습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본가는 자본가대로 세계적인 자본가들로 성장한 자본가들이 등장했고 노동자들은 노동자들대로 세계 최고의 그 연봉이라 그럴까요?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도 생기고 물론 노동자 계층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임금을 상당히 받고 어떤 사람들은 임금을 적게 받는 불평등의 문제가 없지 않아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불평등은 또 어떻게 보면은 나라 전체가 발전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거든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임금을 나누어 받게 되면은 서로 경쟁해서 열심히 일할 동력이 없어지니까 좀 적은 사람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벌 어떤 개인적인
정신적인, 심리적인 동기를 제공하는 어떤 그런 효과도 있고 해서 뭐 개인적인 편차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70년의 역사를 지나면서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제시한 큰 틀의 발전을 따라서 상당한 성공을 이루어서 이 건국 당시에는 세계 정말 가장 후진국, 가장 꼴찌 국가였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국가로 올라섰죠. 뭐 10등이 됐는지 15등이 되는지 정확히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또 분야마다 어떤 것은 넘버1, 넘버2까지 올라간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아직 그 정도까지 못 올라간 낙후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세계 10등 국가 15등 국가 사이에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대단한 나라를 만든 분이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이죠. 물론 이승만 대통령 혼자 한 것은 아니고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의 힘이 합쳐져서 결과가 나왔지만 이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선배 세대들이 이루었던 것을 계승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건국 기념사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렇게 읽으면서 이 나라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